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지요. 저도 레디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앙과 삶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올 9월에 열리는 로잔 대회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로잔 운동을 시작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책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부쩍 독서 모임이 많아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말이죠, 책을 통해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크리스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배달 앱을 이용하는 건수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너무 우리 일상이 돼버렸죠. 저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편리한 이 배달 서비스 때문에 이민도 못 갈 정도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달 앱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워낙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굉장히 황당한 일들도 많이 속출하고는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배달앱 카페 주문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커피보다 더 훈훈한 소식이 CCTV에 포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드문 소식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그 과정에서 고객과 사장 사이에 신경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훈훈한 소식이라니. 맞습니다. 이 사연은 서울의 한 카페의 사장님이자 푸른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카페 인스타그램에 상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 카페의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 영상에는 이 고객들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참 많다. 7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요청사항 처음이다. 이런 푸념으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또 무슨 상식 밖의 요구를 했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고객이 배달앱의 요청사항을 딱 보니까 주문한 4잔의 커피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수고하시는 배달 기사님께 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런 요청사항을 하는 고객님이 천사가 아닐까 싶다라면서 모나카도 좀 챙겨 넣고요. 잠시 후 도착한 배달 기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제 거 맞냐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배달 기사님한테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서로 미소를 짓더라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2주 만에 조회수를 450만 회를 기록을 했고요. 11만 개가 넘는 하트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선행에 감동했다라는 댓글들도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정없다 삭막하다 해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 SNS에는 유독 이런 미담들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임산부 손님에게 커피를 무료로 주기도 하고요. 이 카페에 아르바이트생들 많잖아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 사장님이 그럼 네가 사장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장 체험을 하게 한 뒤에 일주일 동안 나온 매출을 이 청년이 카페를 열 수 있도록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뭐 아르바이트생이 나중에 취직을 한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영상도 있고요. 영업 초기에는 카페가 사실 좀 운영이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때 힘들어서 이제 사장님이 장사를 좀 접으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사장님을 위로해 주시던 배달 기사님의 위로 영상도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카페 제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제이. 목사님한테 왜 이 카페 제이로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바르고 정의롭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자라는 의미로 영어 단어 저스티스, 조이, 지저스의 영문 앞에 J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요, 카페 고객들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훈훈하고 사랑스러운 마무리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이런 작은 미담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선행을 하는 식당들이 알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른바
돈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려주기도 하는데 이 카페에도 그런 손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집사님이 유소년 축구 선수 손흥민을 키우는 아버지 손홍렬이라면 네. 주일에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아들 예배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일단 경기를 미뤄달라고. 경기를 미룰 수 없습니다. 주중으로 미뤄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극단적이에요. 있다 없다. 네, 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야, 이거 어려운 선택이네요. 저도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유소년 시절에 활발하게 이 클럽 스포츠 활동을 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목사 1,004명 그리고 성도 1,008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포츠 경기 출전과 주일 성수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녀가 스포츠 경기 출전을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예배에 빠져도 좋은가라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응답한 목사님하고 성도 수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목사님은 36%가 절대 안 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여러 번 빠져도 괜찮다라고 답한 목사님들은 3%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런데 성도들은 그보다 4배 이상 많은 13%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운동하는 자녀들의 경기 참가가 늘고 또 대회의 경기 수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도 꽤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요. 또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해서 6세부터 18세 사이에 운동하는 이 청소년들이 훈련 시간이 3시간 정도 평균 늘어났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래도 연습 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일 시간대에 또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주일 성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크리스찬 부모로서 분명히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근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급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이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정말 엄격하게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식축구 스타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내심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정말 배울 것들이 참 많긴 하다. 그런데 자녀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미칠 영향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꼭 충분히 가족 회의를 열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선수 자녀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반드시 좀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스포츠 선수를 둔 부모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제4차 로잔 대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로잔위원회 총무이신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최형근 교수입니다. 한국 로잔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로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요. 그 시작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잔 운동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대와 6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렇죠. 예. 또 60년대는 서구 사회가
미국과 구소련의 대립이 이어지던 냉전 체제였습니다. 냉전 체제.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서구에서는 히피족과 성혁명 운동이 일어나고 예술과 문학과 모든 종교에 있어서 엄청난 격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교회도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교회의 선교가 많이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표류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 교회를 연합하고 일치하여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킬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과 함께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로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로잔 운동의 두 주역이시죠. 뭐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목사님. 네. 이미 뭐 몇 차례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 뭐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시작한 로잔 운동의 50년 동안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복음 전파의 열정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고 1948년도에 10대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확실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고 친교하고 네트워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를 통해서 또한 존 스타트와 같은 그러한 목회자와 신학자들과의 깊은 우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핵심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본질, 즉 성경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1954년도에 젊은 빌리 그레함과 그보다 3살 아래인 젊은 존 스타트가 런던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집회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서로 우정을 돈독히 다지면서 세계 복음화 선교 운동을 위해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하고 그 우정과 깊은 유대 관계가 로잔 운동, 특히 1차 로잔 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사실 달랐습니다. 한 분은 그 대형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아주 열정적인 부흥 강사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1973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여의도 벌판에서 110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와는 달리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 랭햄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올 소울스 처치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한 자리를 지키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청년 대학생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회자이자 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르지만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성경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로잔 운동은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총체적 선교를 제시를 해서 복음주의 선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총체적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자체가 분리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과 우리가 행위로 드러내는 것은 전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4차 로잔 대회의 네.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자. 네. 우리가 말과 행위로 삶으로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종교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총체성이고 복음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 때 우리가 존 스타트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으로 소환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표명을 전 세계에서 모인 5천 명의 참가자들과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결의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대회가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4차 로잔 대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4차 로잔 대회 소식과 준비 과정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독서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도 책을 통해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독서 모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크리스천 독서 모임인 북서번트 대표이신 이정우 목사님을 초대해서 크리스천 독서 모임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독서 모임 북서번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목동 제자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우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서번트는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리스천 독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독서 모임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네. 사실 이 크리스천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삶을 나누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모임의 형식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 모임의 그 출발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북서번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우이동에서 제가 잠시 운영했었던 기독교 서점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 서점에서 좋은 책들을 이렇게 선별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데서부터 이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 운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서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아마 두란노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두포터라고 하는 서포터즈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독서 모임을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책임을 맡아서 같이 모일 수 있게 됐고요. 네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한 달 책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이 책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모임이 있는데요. 매달 꾸준히 책을 읽고 이어가고 있는 정기 모임이 있고요. 네. 또 격월이라든지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은 저희가 월간 북서번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책을 한 2권 정도씩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20분가량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매달 참여해서 책을 같이 읽고요. 또 다른 모임 하나는 이제 사모임이라고 저희가 여성분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모님들이신데요. 네, 사역자들의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모임에 이제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사모님들이 어느 곳에서건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잘 없다 보니까 네. 이 모임이 그런 좀 뜻깊은 의미에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참여 연령은 조금 높겠네요. 직업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부들도 계시고. 독서 모임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젊은 청년분들도 책을 좋아하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 뭐 사모님 등등 너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독서 모임에 있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책 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임의 리더분이 재미있게 읽으시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답을 드려요. 그런데 이 재미있게 읽는다는 말 자체가 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으려면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다는 얘기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리드하시는 분이 정말 재밌게 읽고 지금 정말 그 책으로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책을 고르시면은 틀림없이 모임이 잘 될 것 같고 그 책은 정말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답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재미있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잘 즐기는 수준에 이르셨다면 그 다음에는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신앙 서적에는 전제가 되는 신학이거나 혹은 정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책을 계속 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책들을 많이 읽었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어떤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깊이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머무르는 것보다는 독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의미 중에 하나는 사고의 확장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을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재미있게 읽으셔야 되고 깊게 읽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좀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책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책을 선택하려고 하고 모임을 만들고 싶으신 분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목사님 생각에는 일단은 조금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재밌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제가 사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서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그곳에 이제 가득 채워 놓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야. 이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야 라고 이렇게 골라놓은 책들이 서점에 오시는 분들 아무도 관심 없는 책들. 그래서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을 때 어떤 주제와 어떤 책들, 어떤 눈높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마냥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책이어서는 네네. 저희가 사실 독서를 한다는 건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네네. 살짝 어려운 네네. 책들을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책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토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워낙 다양한 연령대하고 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다양한 의견에 대한 또 마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만큼 독서 토론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이 정말 중요하고 네. 좋은 책이 선정됐다면 이제 나머지는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리더가 그 모임을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모임을 책이 좋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참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책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싶어서 잘 살피고 싶어서 모임을 열었는데 책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는 얘기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고 이제 조언 드리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임을 하는 리더가 지금 이 모임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그 목적을 네.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운영이 이제 잘 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리더가 만약에 책 내용을 정말 잘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임은 이야기보다는 책의 내용을 정말 요약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것보다는 정말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나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임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어떤 분들이나 사실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자신이 잘하는 부분 또 지향하는 부분을 살려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동안 그 참가자들의 그 피드백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뭐 어떻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골랐다면 안 읽을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한 부분은 그런데 이 책이 저의 인생책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의미 있게 네네.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게 독서 모임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꾸준히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을 수 있다는 지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함께 읽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 또 공감에 대한 피드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모임 중에서 어떤 모임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삶에 큰 공경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시간에 정말 오랫동안 안 사이가 아니어도 그날 처음 봤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그 순간 공감되면서 이제 책이라는 맥의 신앙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유산을 했었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나도 그랬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이분은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책에 조금이라도 기대 보려고 이 모임에 나와서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떠올려봐야 기억날 만큼 지나갈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네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런 공감,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독서 모임이 주는 큰 의미라고 네네. 또 그런 피드백도 듣게 됩니다. 이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책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들에 대한 갈망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자세 이런 거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독서 모임을 해보면 책을 읽는 실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소통의 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려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삶을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답을 얻어가면서 네. 삶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가 있다면 독서 모임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북서번트를 이끄는 이제 이정호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책,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천이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네, 몇 권만 소개해 주세요. 이정일 목사님이 쓰신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는 유익에 또 읽는 일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술이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추천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신앙과 삶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요,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네. 가장 많이 읽거나 혹은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이 독서를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신앙서적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네.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이 책 한 권에서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독서는 정말 훌륭한 독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독서 모임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훨씬 힘이 있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 유익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시고 독서 모임의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나 바람이 있다면 이제 꿈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독서 모임 페스티벌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오, 네. 네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오시고 이제 저자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책 얘기 한참 나누다가 또 저자분들과 또 그 책을 쓰신 이야기 또 이런 토론도 얘기도 하고. 나누고, 또 한쪽에서는 그 책으로 이제 삶으로 이어가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앙 안에서 책을 매개로 함께 소통하면서 건강한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의 독서 모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북서번트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북서번트의 이정호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